안녕하세요. 이지 AI 메디치 소프트입니다. 오늘은 래피드마이너 세 번째 실습 시간입니다. 혹시 저번에 분석해본 서울시 쓰레기 데이터가 기억나시나요? 오늘은 그 중에서 폐기물 재활용 처리량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실습을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동시에 새로운 차트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먼저 서울시 폐기물 재활용 처리량 데이터를 소개하고 왜 해당 데이터를 분석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준비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어떤 아웃풋을 얻을 수 있는지, 분석 결과는 어떻게 되고 이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어진 목차로 실무적으로 업로드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불러오기 한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최종적으로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방법, 또 그에 따른 분석 결과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번 실습 시간에서 사용될 데이터셋은 기간별, 자치구별 서울시 폐기물 재활용 현황 통계 데이터입니다. 폐기물 재활용 현황 통계 데이터는 2015년에서 2019년 기간의 데이터로 8개 컬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레코드 건수는 125개입니다. 이 데이터들은 정수형, 실수형, 문자형의 타입을 포함하고 있으며 구조가 정립되어 있는 정형 데이터입니다. 데이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어떤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준비된 데이터로 무엇을 분석할 수 있고 어떤 결과물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데이터 분석 목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2000년에서 2021년까지 기간의 쓰레기 배출량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다면 이번 시간에는 2015년에서 2019년까지 각 연도별 서울시 자치구의 생활 쓰레기 처리량을 파악해 볼 것입니다. 이러한 폐기물 처리 현황을 분석하여 서울시 쓰레기 처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제안 등에 널리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과정이라서 손쉽게 따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진행하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왼쪽 하단에 오퍼레이션 창 기억나시죠? 데이터 파일 확장자를 파악하고 데이터를 불러오기 위한 명령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엑셀 파일을 가져왔으니 리드 엑셀을 입력하겠습니다. 검색 결과에서 리드 엑셀 기능이 표현되면 이를 클릭합니다. 클릭을 하면 데이터를 업로드하기 위한 기능이 담긴 네모난 프로세스 창이 생성이 됩니다. 명령을 입력하기 귀찮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왼쪽 상단의 임포팅 데이터를 클릭해 주시면 같은 과정을 진행하실 수 있으니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로컬에 저장해 둔 데이터 파일을 선택하고 넥스트를 눌러줍니다. 데이터를 바로 입력하기 전에 미리 보는 래피드마이너의 기능이죠. 데이터의 일부를 불러오기 위해 시트나 셀 범위를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컬럼의 헤더도 지정 설정해 주시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내에 에러 값이 존재하는 경우 분석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래피드마이너는 에러 값을 결측치, 즉 널값으로 처리하여 분석을 진행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에러 값을 널값으로 치환해 주셨다면 다음 단계로 진행해 주세요. 이제 데이터 업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해당 화면이 보이신다면 데이터 업로드가 완료되었다는 것이므로 데이터 프레임으로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스 창의 오른쪽 상단에 리절트를 뜻하는 RES 버튼을 선택합니다. 리드 엑셀 박스가 보이신다면 RES 버튼을 클릭하여 박스 방향으로 드래그 해줍니다. 드래그한 선을 박스 오른쪽 상단에 아웃으로 연결합니다. 연결을 완료하여 왼쪽 상단에 파란 플레이 버튼을 클릭하면 분석을 원하는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앞선 간단한 과정을 거쳐 손쉽게 데이터가 데이터 프레임화되어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테이블이 생성이 됩니다. 가공 전 처리 과정입니다. 역시 래피드마이너의 핵심 기능이죠. 가공 전 처리 과정에서 터보 프랩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의 기초 정보를 살피기 위해 래피드 마이너 상단의 터보 프랩을 선택하여 이어지는 창에서 피벗을 선택해 줍니다. 한번 복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피벗 테이블을 사용하여 바 플롯을 많이 만드는데요. 화면에서 보이다시피 다양한 차트들을 활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료를 한눈에 파악하기 위한 시각화 방법을 선택하여 설정을 마치면 화면과 같은 자료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불러온 데이터에서 자료를 한눈에 파악하기 위한 스캐터 매트릭스 시각화 방법을 선택하고 밸류 컬럼에서 생활 폐기물 재활용량과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량을 선택해 줍니다. 또는 박스 플롯을 선택하여 같은 과정을 거치면 자료의 분포와 같은 더 자세히 파악하실 수 있는 차트가 생성이 됩니다. 위 두 자료를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위 3포도 행렬, 스캐터 매트릭스 차트를 살펴보면 특정 형태 없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생활 및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량의 상관관계는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두 번째, 생활 폐기물 재활용량은 평균적으로 생활 폐기량이 음식물 폐기량보다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며 두 종류 폐기물의 재활용량은 눈에 띄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세 번째, 오른쪽 박스 플롯을 보시면 중앙에 있는 가로선 기준으로 생활 폐기물의 재활용량은 양쪽이 균등한 길이로 보이지만 서울시 자치구별 생활 폐기물 재활용량은 일정한 분포를 보이는 반면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량은 지역구별 큰 편차를 보였습니다. 즉, 생활 음식물 폐기물의 재활용 수거 처리 방안은 자치구별로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 처리량의 3분위 범위가 넓은 것을 보아 서울시 자치구 중 상당수가 전체 음식물 폐기물량의 75% 이상을 재활용 처리를 하는 지역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방사형 차트 자료를 생성해 보았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서울시의 각 자치구별 배출된 생활 폐기물과 음식물 폐기물의 재활용 처리량에 대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면 첫 번째, 위 방사형 차트 자료에서는 2015년에서 2019년간 서울시 자치구별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량은 송파구와 서초구가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 강남구 순으로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량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생활 폐기물 재활용량은 강서구와 송파구가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높은 편차가 보이는 해당 연도에 특별한 이슈가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순으로 재활용량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3포도 형태의 자료를 생성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서울시 각 자치구별 2015년에서 2019년까지 각 연도의 생활 폐기물 재활용량에 대해 파악해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각 연도별 생활 폐기물 재활용량의 편차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여 각 지역에서 일정한 양으로 생활 폐기물이 재활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3포도의 크기와 색깔을 통해 각 지역별 생활 폐기물 재활용량 밀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해석해 보면 첫 번째, 위 3포도 자료에서 생활 폐기물 재활용량은 강동구와 강남구, 송파구가 지난 5년간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강서구는 특정 연도에 강도구의 재활용과 비슷하였으나 연도별 배출량에서 편차가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시 특정 해의 이벤트성 행사가 진행된 것이 원인인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대문구는 총 재활용량이 매우 낮지만 생활 폐기물 재활용량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강북구와 양천구, 구로구는 총 재활용량과 생활 폐기물 재활용량이 전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시각화 차트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분석 목적에 맞는 차트를 선택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래피드마이너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실습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벌써 래피드마이너 실습을 3번 진행해 보았는데요. 비슷한 데이터들을 꾸준히 반복하면서 익숙해지시길 바랍니다. 이상 이지AI 메디치 소프트였습니다. 이어서 실습 영상 시청하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단계로 데이터를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 업로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래피드마이너에서는 매우 손쉽게 데이터를 업로드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왼쪽 하단의 오퍼레이션 란으로 이동합니다. 오퍼레이션이란 특정 기능을 실행하기 위한 명령문 작성 영역입니다. 데이터를 불러오기, 인풋팅하기 위해 분석을 진행하기를 원하는 데이터의 확장자를 파악해야 합니다. 확장자를 파악했으면 공란에 read 엑셀 또는 read CSV와 같이 입력합니다. 검색 결과에서 read 엑셀 기능이 표현되면 이를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지금 화면과 같이 데이터를 업로드하기 위한 기능이 담긴 네모난 프로세스 창이 생성이 됩니다. 프로세스 창의 오른쪽 상단에 RES를 선택합니다. RES를 클릭하여 read 엑셀 박스 방향으로 드래그 해줍니다. 드래그한 선을 아웃으로 연결하면 데이터를 불러오기 위한 창이 팝업이 됩니다. 분석을 원하는 데이터가 담겨있는 컴퓨터 내 폴더 또는 디렉토리에서 데이터를 선택하고 넥스트를 누릅니다. 이어진 단계로 데이터 파일의 내부 자료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데이터 파일 내 별도의 시트들이 존재한다면 위의 시트 선택란을 클릭하여 분석을 원하는 데이터가 담겨있는 시트를 선택해 줍니다. 이어 시트에서 분석 범위를 확인하고 불러오기 한 데이터 컬럼의 헤더를 지정 설정해 줍니다. 모든 확인이 끝났으면 오른쪽 하단의 넥스트를 선택하여 다음 단계로 진입합니다. 이번 창에서는 불러오기 한 데이터에 에러값이 존재한다면 이를 분석에 용이하게 적절히 변환시킬 수 있는 설정 기능이 담겨 있습니다. 데이터 내에 알 수 없는 에러값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널값과 같이 처리하여 분석을 시작할 수 없는 상황을 방지해 줍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한다면 좌측 상단에 체크를 선택해 줍니다. 이 단계까지 완료가 되었다면 앞서 설정된 방식으로 데이터를 래피드마이너에 업로드할 수 있게 됩니다. 분석을 위한 데이터가 업로드 되었다면 창이 닫히고 처음과 같은 화면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분석 전 가공 처리를 위해 데이터 프레임을 확인하기 위한 기능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프로세스 박스가 연결이 적절히 되었는지를 확인을 하고 왼쪽 상단의 파란 플레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 분석을 원하는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앞선 간단한 과정을 거쳐 손쉽게 데이터가 데이터 프레임화되어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테이블이 생성이 됩니다. 불러오기를 진행하는 다른 방법으로는 왼쪽 상단에 인풋 데이터 클릭하면 데이터 불러오기 마법사와 같은 기능이 팝업이 됩니다. 앞선 업로드를 위한 메뉴를 선택을 하면 데이터를 불러오기 위한 창이 팝업이 됩니다. 분석을 원하는 데이터가 담겨있는 컴퓨터 내 폴더 또는 디렉토리에서 데이터를 선택하고 넥스트를 클릭합니다.
이어진 단계로 데이터 파일의 내부 자료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데이터 파일 내 별도의 시트들이 존재한다면 위에 시트 선택란을 클릭하여 분석을 원하는 데이터가 담겨있는 시트를 선택해 줍니다. 이어 시트에서 분석 범위를 확인하고 불러오기한 데이터의 컬럼의 헤더를 지정 설정해 줍니다. 모든 확인이 끝났으면 오른쪽 하단에 넥스트를 선택하여 다음 단계로 진입합니다. 이번 창에서는 불러오기한 데이터의 에러값이 존재한다면 이를 분석에 용이하게 적절히 변환시킬 수 있는 설정 기능이 담겨 있습니다. 데이터 내에 알 수 없는 에러값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널값과 같이 처리하여 분석을 시작할 수 없는 상황을 방지해 줍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한다면 좌측 상단에 체크를 선택해 줍니다. 이 단계까지 완료가 되었다면 앞서 설정된 방식으로 데이터를 래피드마이너에 업로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앞선 간단한 과정을 거쳐 손쉽게 데이터가 데이터 프레임화되어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테이블이 생성이 됩니다. 인풋팅하여 프레임이 생성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가공 또는 처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피벗 처리하기 위한 데이터 불러오기 과정을 다시 한번 거쳐 보겠습니다. 피벗 테이블이란 원데이터인 방대한 로우 데이터베이스의 전체적인 요약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로우 데이터 프레임을 피벗하여 평균, 중앙값, 합계, 최대값, 최소값 등의 단순 통계량을 엑셀과 같이 래피드마이너도 역시 손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래피드마이너 상단에 터보 프랩을 선택하여 이어지는 창에서 피벗을 선택해 줍니다. 이어 피벗 창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왼쪽 탭에서 분석을 시행할 컬럼을 선택을 하고 중앙의 프로세스 창에 컬럼 그룹핑, 그룹 바이, 애그리게이츠에 드래그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그룹 바이는 Y축, 컬럼 그룹핑은 X축, 애그리게이츠는 테이블에 나타낼 값을 뜻합니다. X축과 Y축 모두 컬럼 또는 항목을 드래그하여 손쉽게 피벗화시킬 수 있습니다.
앞선 피벗 테이블에서는 바 차트에 대한 시각화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많은 데이터의 시각화 진행을 위해 좌측에 비주얼리제이션 또는 상단의 터보 프랩을 선택하여 차트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어진 창의 왼쪽 탭에 Add New 플롯을 선택하면 다양한 시각화 자료를 손쉽게 생성시킬 수 있는 창이 팝업이 됩니다. 이제 준비된 데이터를 통해 다양한 시각화 방안을 선택하면 됩니다. 시각 차트 생성을 굳이 선택하지 않더라도 마우스를 갖다 대기만 하면 데이터가 어떤 방식으로 표현이 되는지 즉시 파악이 가능합니다. 시각화 방법을 선택하셨다면 어떤 컬럼을 어떤 그룹에 의해 분석을 할 것인지, 수치를 어떤 단위로 처리하여 표현할 것인지 등의 세부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 창에서는 애그리게이션 데이터는 데이터 집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데이터 처리를 위해 결합된 데이터 세트를 준비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컴파일하는 것으로, 이를 체크하면 예를 들어 바 차트는 100%를 기준으로 비율을 비교할 수 있는 그래프가 생성이 됩니다. 자료를 한눈에 파악하기 위한 스캐터 매트릭스 시각화 방법을 선택합니다. 밸류 컬럼에서는 생활 폐기물 재활용과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량을 선택해 줍니다. 위 스캐터 매트릭스 차트에서 서울시 생활 및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량의 상관관계는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추가로 통계적 검증을 실행하여 명확한 수치에 의해 상관도를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료의 상세한 파악을 위해 박스 플롯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플롯 타입을 선택하여 박스 플롯을 선택해 줍니다. 밸류 컬럼을 선택하여 생활 폐기물 재활용량과 음식 폐기물 재활용량을 선택해 줍니다. 생활 폐기물 재활용량은 평균적으로 생활 폐기량이 음식물 폐기량보다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며, 두 종류 폐기물 재활용량은 눈에 띄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서울시 자치구별 생활 폐기물 재활용량은 일정한 분포를 보이는 반면,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량은 지역구별 큰 편차를 보였습니다. 즉, 생활, 음식물 폐기물의 재활용 수거 처리 방안은 자치구별로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 처리량의 3분위 범위가 넓은 것을 보아 서울시 자치구 중 상당수가 전체 음식물 폐기물량의 75% 이상을 재활용 처리하는 지역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설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차트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바 차트를 선택해 주시고 애그리게이션 데이터를 먼저 선택해 줍니다.
밸류 컬럼으로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량을 선택해 줍니다. 그룹을 지역으로, 자료의 수치를 평균, 에버리지로 변경해 줍니다. 컬러 그룹은 연도로 선택합니다. 자료를 살펴보면 원형 차트 자료에서 2015년에서 2019년간의 서울시 자치구별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량은 송파구와 서초구가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 강남구 순으로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량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생활 폐기물 재활용량은 강서구와 송파구가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높은 편차가 보이는 해당 연도에 특별한 이슈가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순으로 재활용량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산점도 자료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X축을 지역, 밸류 컬럼을 생활 폐기물 재활용량을 선택해 줍니다. 컬러는 합계 재활용량을 선택하여 자치구별 쓰레기 재활용 처리량 밀도를 나타냅니다. 사이즈를 동일한 컬럼을 선택하여 좀 더 직관적인 자료로 고도화시킵니다. 이 자료에서는 서울시 각 자치구별 2015년에서 2019년까지 각 연도의 생활 폐기물 재활용량에 대해서 파악해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동대문구는 재활용량이 매우 낮지만 생활 폐기물 재활용량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 연도별 생활 폐기물 재활용량의 편차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여 각 지역에서 일정한 양으로 생활 폐기물이 재활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해석해 보면 삼포도 자료에서 생활 폐기물 재활용량은 강동구와 강남구, 송파구가 지난 5년간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서구는 특정 연도에 강동구의 재활용과 비슷하였으나 연도별 배출량에서 편차가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정 해외 이벤트성 행사가 진행된 것이 원인인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강북구와 양천구, 구로구는 총 재활용과 생활 폐기물 재활용량이 전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래피드마이너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실습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래피드마이너는 누구나 쉽게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 더 나아가 모델링까지 가능한 툴이어서 오늘 강의 이후에도 꾸준히 툴을 사용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데이터 분석가가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